안녕하세요. 맞춤 구독자 여러분, 써니입니다. 네, 레드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와인에서 무슨 향이 나? 라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면 블루베리, 딸기, 자두같이 다양한 향을 이야기하는데요. 포도요라는 대답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레드와인에서는 과일향보다는 바닐라, 나무, 커피, 그리고 스모키한 굉장히 신기한 향들이 많이 나는데요. 이런 향들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와인이 숙성되는 오크통에서 생겨납니다. 와인은 왜 오크통에 보관하게 됐을까요? 과거에는 만들어진 와인을 한국의 장독 같은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운송했는데요. 바로 암포라라고 불리는 용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와인을 수출하려고 보니 운송하기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나무통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소나무나 잣나무로 만든 통에도 와인을 담아봤겠죠. 와인을 소나무로 만든 통에 담갔다. 그때부터는 이제 와인이 아니에요. 솔송주 혹은 소래눈인 거지. 굉장히 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나무도 삐, 그리고 잣나무나 다른 나무들을 써보면 확실히 나무의 결이 고르지 않아서 와인이 그대로 증발하거나 과도한 산소가 유입이 되면서 와인이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했겠죠. 그러던 중에 오크나무로 만든 통에 와인을 담아봤더니 숙성이 되면서 와인이 너무 매력적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오크나무는 가구 제조에도 사용될 만큼 결이 고르기 때문에 산소의 유입도 적었고, 그리고 와인의 맛을 해치지 않는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와인 상인이나 생산자들은 오랜 기간 와인이 오크통에 담겼을 때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맛도 개선된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오크통의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오크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크통 제작은 정말 오랜 시간과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일단 100살이 넘은 오크나무를 선정을 해야 하고요. 이 중에서도 옴이나 흠이 없는 나무만을 선별해서 사용합니다. 흠이 있으면 통을 만들 때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오크통은 일반적으로 한 그루의 나무에서 단 2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약 2에서 3년 정도를 밖에다 두고 눈이나 비바람과 그리고 햇빛에 노출시켜서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생생했던 생태가 북어가 돼가듯이 나무의 풍미도 변하고 점점 단단하고 좀 치밀한 조직을 갖게 되죠. 이 오크통을 만드는 장인을 쿠퍼라고 부르는데요. 이 쿠퍼는 이 목재를 불에 한번 구워서 유연하게 만든 후에 원통 모양으로 만들고 그 임시로 금속 고리로 고정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부를 불러 구워주는데요. 이렇게 나무를 불에 굽는 과정을 토스팅이라고 하고, 이 토스팅 시간에 따라서 각각 다른 풍미를 내는 오크통이 탄생하게 됩니다. 약하게는 10분에서 강하게는 1시간까지 불에 구울 수 있는데요. 나무의 당분이 카라멜화되고 점차 복합적인 화합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오래 토스팅할수록 풍미가 강하고 다양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가볍게 토스팅하면 바닐라, 코코넛, 그리고 오크나무 본연의 그 나무 향이 강하고요. 나무의 타닌이 살아있어서 와인의 쓴맛을 주고 구조감을 형성하게 돼요. 30분 정도 토스팅을 하면 카라멜, 커피 같은 향을 느낄 수 있고, 45분에서 한 1시간을 구우면 스모크, 그리고 훈제 베이컨, 버터스카치 같은 향들이 느껴져요. 일반적으로 화이트와인보다는 레드와인을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는데요. 화이트와인은 품종 자체가 지닌 좀 신선하고 섬세한 향들을 즐기기 때문이죠. 또한 나무에서 추출되는 타닌, 쓴맛을 주고 떫은 느낌을 주는 것들은 화이트와인을 떫게 만들어서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요. 하지만 오크통에 숙성되면서 변화무쌍한 매력을 갖는 예외의 화이트와인 품종이 있는데요. 바로 샤도네이입니다. 샤도네이는 과일 본연의 풍미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강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크통에서 숙성되면서 훨씬 더 다양한 풍미와 더 무거운 바디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풍미를 얻게 되죠. 레드와인들은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이상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는데요. 그 통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이 미세한 구멍으로 1년에 약 10%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풍미가 농축되게 됩니다. 와인뿐만 아니라 위스키도 오크통에서 숙성되면서 많은 부분이 증발하죠. 이를 천사들의 몫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천사들도 술을 좋아하는가? 오크통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네, 오크통은 프랑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미국 등 다양한 산지에서 만들어지지만 프랑스와 미국의 오크가 대표적인데요. 미국산 오크는 특히 바닐린 성분이 좀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프랑스산 오크는 오크통 자체의 향이 훨씬 더 은은하고 타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산 오크의 달콤함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예가 버번 위스키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의 중저가 와인들이나 혹은 스페인 와인들은 아메리칸 오크를 원래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나라의 와인을 드셔본 분들은 달콤한 오크 풍미를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인 생산자는 미국산 혹은 프랑스산 오크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혹은 둘을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산지뿐만 아니라 토스팅을 얼마나 했는지, 향이 강한 새 오크통을 쓸지 아니면 한두 번 쓴 향이 더 약해진 중고오크통을 쓸지까지 다양하게 선택해서 와인의 다채로운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렴한 와인들은 오크 풍미를 얻기 위해서 오크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차를 티백에 넣고 우리듯이 와인에도 오크칩을 담갔다 빼서 숙성을 시키기도 합니다. 오크통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쉐리 캐스크 위스키인 것 같은데요. 맥켈란이나 글렌리벳, 발베니, 달모 등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위스키들의 전면 레이블에 보면 쉐리 캐스크 혹은 쉐리 캐스크 피니시, 올롤로소 쉐리 캐스크 각종 용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쉐리라는 와인을 숙성시켰던 통에 위스키를 다시 담아서 숙성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쉐리가 배어있는 오크통을 사용하면 위스키에도 똑같이 말린 과일, 향신료, 견과류 같은 향들이 배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19세기에 영국에서는 위스키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정작 산지인 스코틀랜드에는 통을 직접 만들 만한 충분한 산림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스키를 숙성시키거나 운송할 통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때마침 영국 내에 쉐리 와인의 인기가 높아져서 많은 양이 수입되던 해였는데요. 당시만 해도 해외로 수출되는 쉐리 와인은 죄다 오크통 채로 운송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들이 구하기가 쉽잖아요. 이 통에 위스키를 보관해보자가 된 거죠. 그리고 생산업자들이 위스키를 쉐리 오크통에 보관했더니 굉장히 특별한 아로마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쉐리 와인의 배송이 끝나면 통 내에 나무가 흡수한 이 쉐리 와인의 양이 약 10여 리터에 달한다고 해요. 쉐리 와인은 이렇게 나무에 배면서 나무 풍미를 매력적으로 변하게 만들고요. 반대로 위스키는 나무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위스키 자체의 풍미가 상당 부분 발전하게 됩니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으로 쉐리 오크통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미국의 버번 위스키 숙성에 사용되었던 버번 오크통을 대체제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버번 위스키가 재밌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숙성 조건이 있는데요. 이 버번 위스키는 숙성할 때 반드시 새 오크통을 써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오크통을 써야 하니까 계속 썼던 게 버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기가 쉬워서 현재는 쉐리 오크통보다 20배 이상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번 위스키가 많은 거야. 점차 쉐리 와인의 배송 용기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대체되고 그리고 스페인에서 반드시 쉐리 와인은 병에 담아서 판매해야 된다는 법령이 생기면서 쉐리 오크 통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위스키 산업에서는 이 통이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쉐리 와인과 비슷한 풍미를 지닌 와인을 짧은 기간 숙성시켜서 특별 제작한 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버번 위스키에서 나는 달콤한 바닐라 향도 당연히 이 오크통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크나무 성분 중에 바닐린이라는 화합물이 실제로 바닐라 향을 강하게 풍기죠. 가장 먼저 위스키와 반응하는 이 나무의 성분 역시 이 바닐린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버번처럼 숙성기간이 짧은 위스키는 이 향이 아주 강하게 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도 오크통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술들이 좀 있습니다. 위스키뿐만 아니라 꼬냑까지 다양한 술들이 오크 숙성을 거치는데 한국도 예외는 당연히 아니겠죠. 현재는 단종됐는데 예전에 김희선 님이 광고했던 참나무통 맑은 이슬이란 소주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1년에 8,000병만 만든다는 일품진로 22년산이 있어요. 나 이거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리고 최근 인기 위스키죠. 발베니의 이름을 따서 쌀벤이라고 불린다는 화요 XP와 토끼소주 골드, 오크젠 등의 오크통을 이용해서 숙성시킨 그런 술들을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왜 포도로 만든 와인에서 바닐라나 나무 같은 독특한 향이 나는지 궁금증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위스키의 레이블에 적힌 쉐리 캐스크 혹은 버번 배럴 같은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와인과 위스키 드실 때 오크통의 향들을 만난다면 더 반가워하실 것 같죠? 네, 지금까지 왓츠원의 써니였습니다.